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됐지만 최근 새로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최측근들이 폭로성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몇몇 언론이 최근에 파편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안전벨트 꼭 붙들어 매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에는 등장인물이 서너 명 나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 몇 명이 나오고요. 국민의힘 의원도 등장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등장인물 엄영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가 이 엄영수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해 10월 2일에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당시에 연어술 파티다, 진술 세미나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무마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의혹이 터져나올 때입니다. 그날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다가 돌연 오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해서는 검찰 주장과 판박이 증언을 쏟아내고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이런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을 치면서 말싸움도 벌입니다. 우선 당시 청문회 일부 대목만 짧게 보고 오시죠. 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왜 못 나오셨죠? 저희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500만 불을 대북 송금을 할 이유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2018년도 11월 이전까지는 전혀 대북 사업이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 500만 불은 2018년도 11월 이후부터 이화영 부지사님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준비를 했고,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왜 화를 내시냐고요, 위원장. 무릎 왜 화를 내세요?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잠깐만 발언 왜 준비하세요. 화를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님 아니 지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발언 준비해 주세요. 잠깐. 아니 제가 지금 자, 이렇게 당시에는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달러를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 대북 송금의 대자도 몰랐다. 그 500만 달러는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로 준비했던 거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난다고 했다.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이 리호남이 실제로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라는 증언이 여럿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쌍방울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주가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초기 수사 보고서나 국정원 문건도 다 뒤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위증이라면서 어제 민주당 TF에서 이 엄영수 씨를 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준호 단장이 청문회 오전에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던 엄 전 비서실장이 오후에 느닷없이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 그 증언이라는 것이 온통 검찰의 주장에 부역하는 내용이어서 엄 전 실장의 저희가 참 의심스러웠다. 엄 전 실장은 왜 국회에 왔을까라는 의문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보도가 나왔다. KH그룹 부회장 출신인 조모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엄 전 실장이 그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하는 녹취록을 들어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출신입니다. 이 조경식 씨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함께 도원 결의를 맺었다. 33년지기 37년지기다 라고 할 정도로 친형제 못지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경식 씨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론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청문회가 있던 당일에 이 조경식 씨와 엄영수 씨가 만나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뭐 가까운 관계니까요. 그런데 이 엄영수 씨가 허위 증언을 한 뒤에 본인이 스타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영입 제안도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체 녹취록이 26분가량 분량인데 그중에 핵심 대목만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영이하고 그 청문회 나가서 국회 청문회 선수가 허위 증언했다는 거를 지가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난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가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지가 얘기를 한 거지. 그것도 그날뿐만 갔다 와서 그날 저녁 때 저거 맞는 거입니다. 그게 술자리 전에.
이 조경식 씨는 이외에도 당시에 엄영수 씨를 만나서 나눴던 대화 내용 그리고 전후 상황과 맥락까지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뭐 이 엄영수 씨가 국회 청문회 출석해서 증언을 한 뒤에 그룹 내에서 승승장구를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조경식 씨가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경식 씨가 주장했던 바를 검증을 해보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상윤 회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관계자 주선을 통해서 MBN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다. 실제로 다 세팅이 됐었는데 갑자기 배상윤 회장 마음이 바뀌어서 안 했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MBN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인터뷰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전해졌죠. 자, 어찌됐든 이 조경식 씨는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배상윤 회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뭔가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인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바로 배상윤 KH그룹 회장입니다. 김성태, 조경식과 함께 도원 결의를 맺은 30몇 년 지기,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고 하죠. 이 쌍방울과는 대북 사업도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횡령, 배임,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이런 범죄 혐의를 받으면서 2022년 6월에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3년 넘게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윤 회장이 최근에 SBS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황제 도피 의혹 배상윤 인터뷰 8월 귀국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8월에 귀국하느냐 보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는데요.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 그룹의 대북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 돈은 이재명, 경기도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겠습니까? 왜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이건 검찰은 물론이고 김성태 전 회장과도 상반된 주장입니다. 이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폭탄급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이 조경식 부회장으로 돌아오죠. 이 조경식 씨가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배상윤 회장 구명 로비를 다각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측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을 통해서 검찰하고 거래를 했던 그런 녹음 파일이 2개가 확보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5월, 두 번째는 지난해 7월입니다. 지난해 5월은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법정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이런 폭로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당시에 이 조경식 부회장이 윤석열 선거 캠프의 언론특보 단장을 맡고 있었던 윤정식 씨와 통화를 합니다. 이 윤정식 씨는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이고요. 2023년에 KT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내정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윤정식 씨가 조경식 씨 부탁을 받고 메신저를 통해서 윤석열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칼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플리바겐, 다시 말하면 형량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측근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했던 직접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네네. 이걸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건 무슨 딜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골프장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일단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저 배 회장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그 형량 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 그렇지만 뭐 혹시라도 본인이 조그만 거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그 얘기해보라고 그러겠다. 이제 그런 작전으로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이 독대 추진에 대해서 다음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라면 이 두 번째 거래 장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권성동 의원입니다. 조경식 씨가 이 권성동 의원하고 통화를 한 거는 지난해 7월인데요. 당시에는 민주당이 야 필리핀에 리호남 온 적이 없더라. 우리가 관련 문건을 확보해서 확인해보니 거기서 돈 받아갔다고 하는 리호남은 필리핀에 온 적도 없더라.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직후였습니다. 여기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미 검찰하고 딜이 끝난 것처럼 그런 거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도 도와야지 라고 했다. 사람 이름과 액수는 말 안 해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빨리 마무리 짓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죠.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예.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예.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이거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대화에서 권성동 의원이 조경식 씨한테 둘이 조만간 한번 만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납니다. 롯데호텔에서 만나는데 그 만난 자리에서 조경식 씨가 해외에 있는 배상윤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하고 권성동 의원이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김광민 변호사의 또 다른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이 배상윤 회장한테 이재명 혐의를 백업하고 그리고 현장에 리오남이 왔었다, 북한 사람이 왔었다라는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은 아닌 것도 만들자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앞선 이 통화에서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권성동 의원이 돈을 달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48억을 주기로 했었다. 이런 대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첫 얘기가 이제 뭐 얘는 이제 의원님 이렇게 나온 거고 예. 왜 핸드폰이니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하고 나온 거고 이제 여기 권의원께서는 당신 몸이나 잘 검사해.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뭐냐면 이제 조 회장하고 내가 얘기 끝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저를 바꿔주신 거죠. 그때 배상윤 회장한테 진술해달라고 한 내용은 뭐예요? 와서 좋은 거 사람이 북한산에 왔다는 거 증명해줘라. 리오남? 이런 얘기겠죠. 그때 한참 리오남이 왔냐 안 왔냐 하니까 배상윤 회장한테 리오남 때가 상황에서 왔다. 같이 이재명 대북송도 와서 그 백업하고 리오남 있었다는 것도 백업해라. 그러면 오면 이제 아닌 것도 만들자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오면 이제 저기 나머지 수사 이런 거 협조해 주겠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만 들어오면 너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서울구치소에 여기 수원이 아니고 서울 지금 사건이 서울구치소에 큰 게 더 있으니까요.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6개월 전에 3, 4개월, 4, 5개월 전에 병원을 일단 나왔다가 이 조경식 씨 주장에 따르면 이 권성동 의원이 그 이전에도 2023년 1월 무렵에도 해외에 체류 중인 김성태 전 회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검찰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에 도피 중이었죠.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체포돼서 압송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투트랙이 가동이 되고 있었대요. 장제원 라인, 권성동 라인. 그런데 장제원 라인이 가동이 돼서 23년 1월에 권성동 측과 아직 협의가 안 끝났는데 덜컥 압송이 돼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한 서너 달 뒤인 23년 4월, 5월 사이에 검찰하고 협의가 끝났다. 이화영을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은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빼주고 그리고 횡령 금액은 낮추기 위해서 검찰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회유를 했는데 그날 본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유 당시의 검사는 바로 탄핵 소추됐던 박상현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23년 1월에 들어와서 검찰이랑 협의가 이제 된 건 언제예요? 그때까지 한 2개월, 3개월 전까지도 안 됐어요. 23년 4월 한 5월경에 이제 검찰이랑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검찰이 요구한 거는 뭐 저기 이화영이 부탁해서 대북 송금했고 이화영이 잡아도 제대로 잡자. 네, 그러면 이재명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이제 스토리 테마였죠. 그래서 저기 뭐야 그래서 이화영 씨한테 회의가 됐었잖아요. 그 저 이화영한테 노래 들어왔죠. 회의가 됐었어요. 예. 회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검찰이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복도에 같이 회의가 돼서 오케이 합의를 해서 다 합의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 회장님 계셨어요? 네, 저도 그 대기실에 같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그 검사실 앞에 보면 대기실 변호사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전문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케이 다 들었어요.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들. 그게 박상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검찰 조건은 뭐예요? 다 봐주겠다? 검찰 조건은 이제 형량주를 주고, 예. 그다음에 횡령 금액주를 주고, 또 주가 조작한 거, 네. 주가 조작 떴었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술쌤이나 뭐 연어술 파티 이거는 언제부터 발생한 거예요? 회의 도시락은 자주 왔죠, 여기요. 그러니까 자주 뭐 오죠. 처음에 근데 이제 술자리가 이제 네. 그 밝혀진 거는 6월인가 뭐. 네. 네. 그때 그 하나뿐이지 예. 그 전에도 자주 갔어요. 그 조 회장님도 가끔 들어가셨고. 예, 저는 이제 이 술자리 밝히는 거, 예. 그 자리는 제가 갔었죠. 어. 네. 그 회유하고 예. 그러고 그래서 참 분위기 좋았어요 그날은요. 자, 마지막 등장인물은 다름 아닌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피고인이 3명이었어요.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전면 중단됐잖아요. 근데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선 이후에 지난 7월 22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성태 측이 이재명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재판이 있던 날 같은 시간에 성남지원에서 성남FC 재판이 있어서 그 재판을 보러 갔었는데 이 수원에서 열린 이 대북송금 재판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직접 방청하면서 유일하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성태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북송금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김성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준 돈이었다. 그리고 북한에 돈 주기로 했을 때 해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줄곧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배상윤 회장 인터뷰도 나온 것 아닌가. 어찌됐든 김성태 전 회장과 도원 결의를 맺은 30여 년직이라고 하는 배상윤, 조경식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검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 목적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와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 협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에 배상윤 회장이 본인의 말대로 8월에 귀국을 해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판에서 김성태는 또 어떻게 진술을 할지 그 밖에 또 다른 관련자의 폭로 또는 녹취, 증거 또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조작기소 특검이라도 해서 정작 사건을 조작한 놈들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